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대표님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차나두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중고차를 잘 산다는 거는 여러 번 체크를 해야 되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민정 씨 최근에 이사했지? 네, 이사했어요. 서울 살다가 이제 우리 회사 근처로 이사했잖아. 집을 한 번만 알아봤어? 몇 번 정도 알아봤어? 거의 5-6군데는 알아본 것 같아요. 5-6군데 알아보니 이유가 뭐야? 조금 더 저렴하고 괜찮은 곳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좀 넓은데 웬만하면 어차피 잠만 자니까 맞아요. 조금 더 싼데 싸면서도 좀 컨디션 좋은. 근데 한두 군데 보면은 사실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5군데 6군데를 본 걸 텐데 그게 뭐야? 발품 판 거잖아. 한 번만 보고도 그냥 여기 할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좀 더 괜찮을까 찾아본 건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찾아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카니발을 살 건데 내가 2천만 원 안쪽에서 뭐 검정색도 보고 흰색도 보는데 어떤 거는 같은 가격이라도 키로수가 많고 어떤 거는 가격이 같은데 키로수는 작으면 키로수가 작은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막상 보니까 키로수가 작지만 컨디션은 오히려 키로수가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한 1,500짜리 차는 별로겠지 했는데 1,500짜리 차가 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2천만 원 생각했지만 2천만 원 안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컨디션이 안 나온다. 예산은 뭐 한 1-200 늘리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차를 찾아볼 수도 있고, 4번 5번 보다 보면 그래도 이게 조금 더 괜찮구나 판별력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좀 발품을 많이 팔고 그만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딜러를 믿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차나두 우리 오시는 고객님들도 차나두 대표님 믿고 왔어요. 믿고 좋다고 하면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저를 믿어요? 왜 다른 딜러를 믿어요? 차를 믿으셔야 됩니다. 차를 믿으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야? 우리가 차를 잘 몰라. 이게 좋은지 나쁜지, 엔진 소리가 좋은 건지, 미션이 좋은 건지, 뭐 누유가 없는지, 뭐 하체 부식은 없는지, 사고가 뭐 성능이랑 다른지 아는지,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보려면 알아야 되잖아 사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딜러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거든. 딜러가 좋다고 하면 그냥 사면 되겠다. 근데 사실 차를 잘 몰라도 여러 번 보다 보면 보는 눈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잖아, 리프트를 꼭 띄워봐라. 그게 왜 그러냐면 차를 사는데 리프트를 딱 띄워봤어. 리프트 띄우자마자 한 방울씩 기름이 떨어져. 만져보니까 검은 기름이 묻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리프트를 띄워보고 하체 부식도 있어. 막 목도 쓸어있고. 근데 내가 딜러인데 하체 딱 띄웠는데 기름이 철철 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새는 것도 없고 좋습니다. 부식도 없네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거야? 차를 잘 모르지만 기름이 떨어지고 목이 쓸어있고 이런 거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했지. 이 딜러 미친놈이구나. 왜 이렇게 기름 철철 새고 안 좋다는 차를 좋다고 할까? 내가 차를 잘 모르지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차나두 오시는 고객님들 얘기 들어보면 리프트를 한 번도 안 띄워보고 샀다는 고객님도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차나두 2번째인데 첫 번째 갔던 곳도 리프트를 안 띄워주더라. 그래서 하체를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봐주시네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럼 뭐야? 하체를 왜 안 띄워줘?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안 띄워주는 거야. 대부분 그럴걸? 근데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린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어디 고칠 게 있다거나 이런데 우리도 그냥 판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댓글들이 뭐라 달려? 고쳐놓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댓글이 달린단 말이야. 사실 이게 차 가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줄게. 내가 이 모닝 보여? 이 모닝 딱 봐도 오래돼 보이지? 이게 시세가 막 2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200만 원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에 뭐 예를 들어 누유가 있어. 그래서 누유 수리비가 한 30만 원 나오네? 그럼 수리비가 차값 시세 대비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돼? 10%면 20만 원이야. 그럼 10%가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오지. 근데 그거를 고쳐놓고 시세대로 받기에는 이미 내가 수리비가 들어갔잖아. 근데 시세보다 뭐 한 20-30만 원 높아. 그러면 보통 일반 고객님들이 저 차 수리돼 있는 거 살까? 사실 대부분은 그냥 누유가 있어도 싼 걸 삽니다. 수리돼 있다고 하는데 수리를 했는지 정말 딜러 말을 못 믿겠고, 차라리 20-30만 원 싼 거 사서 수리비 조금 나오더라도 내가 보태서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뭐 누유 있어도 이 가격대에서 이런 걸 타야지 뭐 하는 사람들도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고쳐놓고 팔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팔아. 근데 누유가
여유가 있네? 근데 이 차가 뭐 시세가 뭐 한 5천만 원 한다고 치자고. 근데 수리비 30만 원이야. 고치는 게 부담스러울까? 별로 안 부담스러워. 어차피 팔 때 30만 원이 수리비 들더라도 시세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남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도 이런 건 당연히 고쳐서 팔아야 되는 건데 저런 모닝 아니면 이런 거 SM3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뭐 시세가 2, 300밖에 안 해요. 이런 거 어떻게 수리해서 파냐고. 사실 딜러 입장에서 쉽지 않아. 그리고 딜러가 수리해서 뭐 2, 30만 원 더 받아야겠지 하지만 시세가 200만 원인데 내 차가 230만 원이야. 사람들은 안 산다고 웬만하면. 그 30만 원이 200만 원짜리 차에서는 엄청나게 크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딜러들은 그냥 그렇게 팔지. 그리고 외판에 조금의 기스들이 있어도 저런 5천만 원짜리 차는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히 수리를 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 정도의 차에서는 외판에 조금 기스 있어도 수리를 하기 힘들어. 판매가가 원체 저렴하니까. 근데 수리비는 저 차 5천만 원짜리 차나 2, 300만 원짜리 차나 외판 수리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수리를 하기가 힘든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지. 그리고 또 이제 차를 잘 살려면 최근에 200만 원짜리 스파크를 샀네 아니면 뭐 500만 원짜리 뭘 샀네 문제가 있네 이런 거 딜러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맞지? 우리 차나도에서 사신 분들 말고 그런 영상에 댓글 달리는 거 봤어? 200만 원짜리 내가 타는 자전거보다 저렴하다 아니면 뭐 중고나라에 파는 배달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보다 저렴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하거든. 근데 그분들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차를 왜 사? 사실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 더 좋은 차를 사시겠지. 근데 일단 여유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고 하더라도 내가 본 차가 있는데 세컨카로 뭐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이러면은 좋은 차를 많이 타기에는 키로수가 많이 늘어나고 강가가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싼 차 사서 막 타야지 하시는 분도 있거든. 근데 사실 차를 잘 살려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800만 원 미만에서의 차를 사는 거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고차를 팔지만 정말 고장 안 나고 속을 안 썩이는 차들도 있어. 근데 그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드물어. 한 50대를 판다고 치면 한두 대 고장 안 나고 나머지 뭐 47대, 8대는 고장이 나. 그만큼 차가 오래된 차고 키로수가 많고 그만큼 교환할 것들이 많아져. 엔진 미션은 멀쩡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등속 조인트가 나가고 아니면 실린더 뭐 가스켓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엄연하게 따지면 다 소모품이거든. 근데 그거를 원래 타시던 분이 갈아놓고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가격대의 차들은 막 탔던 차들이 많고 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차를 내가 사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지만 수리비는 하나도 안 쓸 거야. 그리고 중대한 고장이 나면 또 몰라도 소모품적인 것들 가는데도 이거 내가 왜 사오자마자 교환해야 되지? 이거 딜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근데 사실 이거는 입장 차이지만 그럴 것 같으면은 중고차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한 800만 원 미만에서 차를 살 때는 어느 정도의 수리비도 감내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800만 원 이상은 또 이게 안 들어간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차의 시세나 가격대는 800만 원 미만의 차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더라. 제가 차를 이때까지 중고차 업을 하면서 차 판 대수가 제가 연수도 꽤 됐지만 한 달에 그래도 출고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5,000대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팔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야. 근데 800만 원짜리 미만의 차들, 근데 이 800만 원짜리 미만도 레이나 이런 게 800만 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차가 많아요. 근데 BMW가 800만 원이다. 아우디가 800만 원이다. 차가 좋을까? 전 찜찜할 것 같아요. 찜찜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아반떼인데 300만 원이 막 한 15년 지나는 거야. 차 좋을까? 어디 하나는 고장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을 순 없지. 우리가 핸드폰 15년 전 거를 산다고 진짜 중고로 얼마나 느려 터지겠어. 카톡으로 자판 뭐 칠 때마다 민정씨 치는데 나는 이미 민정씨 쳤는데 화면에는 민정씨 막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차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딱 말씀드리는데 800만 원 미만의 가격에 차를 사시는 분들은 수리비 최소 차량 가격의 20% 정도, 그 수리비가 중대한 수리비가 아니라 누유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삐걱삐걱 돼서 로코암이라든지 등속 조인트 이런 걸 교환할 수도 있고 타다가 갑자기 뭐 히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나도 안 이상한 연식과 키로수거든. 그런 건 당연히 좀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안 사는 게 좋다. 사실 그 가격대 미만은 내가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리비에 쓸 돈의 여력도 좀 작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나중에 수리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쓸 생각 할 바에 그 가격을 더 보태서 예산을 더 올리면 좋은 차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중고차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만큼 좋아지지. 민정씨 이렇게 집 알아보다 보면 월세를 10만 원 더 쓰는 만큼 집이 넓어지고 옵션도 좋아지지 않던가? 맞아요. 그런 곳도 있었어요. 차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쓰면 옵션도 더 좋아지고 핸들 열선이 없다가 엉따가 없다가 300만 원 더 쓰니까
보니까 엉따가 생기고 핸들 열선이 생기고 키로수가 20만에 육박하던 게 11만 2만 탄 차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정말 깨끗하고 수리가 좀 된 시세는 500만 원짜리 차인데 500만 원짜리 차보다 이게 100만 원이나 더 비싸. 근데 왜 100만 원이 더 비싼가 보니까 타이어도 새 거고 수리도 불과 몇 달 전에 해놨어. 내역도 다 있네? 그러면 사실 100만 원 더 쓰더라도 타이어만 내차 깔아도 100만 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50만 원은 나오거든. 아무리 안 좋은 차라도. 근데 그 비용 아낄 수 있잖아. 그럼 100만 원 더 써도 이게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이득일 수 있잖아.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800만 원 미만의 차를 사실 분들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서 다 고지했다고 하는데 고지하면 끝인 거냐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있는데 이게 300만 원이에요. 보니까 누유도 있고 누유 잡는데 수리비 30만 원. 그리고 타다가 미션도 안 좋아. 근데 사실 미션이 안 좋다고 언제 고장 난다라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 근데 차가 정말 좋아요. 미션도 짱짱하고 이거 한 1, 2년 타도 수리 걱정 없을 겁니다. 라는 말과 고객님 이거 한 2달 뒤에 미션이 고장나도 안 이상한데 다른 차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 운명이죠. 제가 할 수 없죠. 라고 해서 사갔어. 근데 2달 뒤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가 와. 그래서 막 노발대발 하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걸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차보다는 뭐 예산을 올리시든 아니면 비슷한 가격대에 뭐 2, 300만짜리 다른 걸 한번 보자 라고 했지만 고객님은 2, 300만 원에서 이 차 제일 마음에 들었네. 근데 다른 거 봐도 비슷하겠지 뭐. 가격대가 2, 300밖에 안 쓰는데 근데 미션이 딱 퍼졌는데 돈 100만 원 수리비가 나와. 차값에 거의 50% 나오지. 차도 찾아갔는데 차 이딴 거 팔았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걸까? 제가 딜러라면 전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너무 화도나지만 억울하지 않을까? 이제 뭐 고지했으면 끝이냐라는 게 다르고 다른 건데 고객님 이 차 정말 좋아요. 미션도 진짜 좋고 엔진도 정말 좋네요. 300만 원짜리 차 중에 이 정도는 처음 봅니다. 이거 사가세요. 이거랑 고객님 차가 사실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실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 차를 팔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노발대발한다. 억울한 경우 정말 많거든. 그냥 내뿐만 아니고 딜러들이 그런 경우도 많을 거야. 속에서 파는 딜러도 있겠지만 정말 있는 대로 고지했음에도 억울한 경우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차지. 사실 2달 뒤에 안 퍼졌으면 하겠지만 퍼졌을 때는 사간 사람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그럴 거면 그 가격대 차를 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차는 무조건 살 때 리프트 다 띄워보시고 성능지랑 성능이 다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제 성능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차를 잘 모른다고 난 몰라요 딜러 말만 믿을게요 보다는 요즘에 유튜브 잘 나오잖아. 12년식의 SM3를 사려고 하는데 뭘 유심히 봐야 되나, 고질병은 뭔가, 이런 거 좀 찾아보면 나오잖아. 그래도 2, 300만 원이든 4, 500만 원이든 내가 내 돈을 쓰는데 검색 1시간 해보고 유튜브 한 30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조금 들고 가면 좋다. 무조건 남의 말만 믿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차량을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팔 수 있는지. 자, 딱 말씀드릴게요. 차를 팔 때도 내 차지만 내 차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요즘에 내가 항상 몇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게 말씀드린 게 일단 차를 팔 때 내 차 상태도 보지 않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놈들, 그리고 계약금을 바로 걸겠다는 놈들, 그런 놈들은 일단 걸러라. 계약금 받지 마셔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몇백 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와요. 계약금 받았는데 사귄 것 같다. 근데 받고 나서 전화 오시더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세고 막 해요. 난 내 차 상태를 예를 들어 알아. 근데 딜러가 이 차를 보지도 않았는데 얼마 주겠대. 다른 사람들 막 300만 원 주겠다는데 이 딜러가 500만 원 주겠대. 그리고 계약금 10% 50만 원 걸겠대. 그 사기입니다. 99% 사기입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왜? 내 차를 50만 원에 계약금 걸어놓고 남들 3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 새끼는 이거를 250, 200만 원을 들고 갈 놈이에요. 왜 그렇게 들고 가? 반문하지 말고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제 영상 몇 개만 찾아보세요. 정말 찾아보세요. 절대 계약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까 내 차를 팔라고 할 때 내가 사고가 뭐 있고 내가 새 차를 사서 내가 타면서 한 번도 안 박았어.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없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중고차를 샀는데 사실 그때 뭐 설명 들은 것 같은데 기억도 잘 안 나. 그럼 잘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가까운 정비소를 가세요. 내가 뭐 엔진 오일이든 타면서 갈고 했던 정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퍼를 갈았다든지 냉각수를 채웠다든지 그런 동네 정비소 한 군데쯤 한 번쯤은 가봤을 거거든요. 거기를 가서 내 차 지금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수리할 곳이나 누유할 곳이 있나 꼭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물어봐. 그래서 리프트를 띄우고 어디가 새고 타이어 마모가 얼마나 됐고부터 해서 이거 수리비가 대략 견적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조금은 파악을 해놓고, 그리고 이왕 간 정비소에서 사장님이 사고도 좀 볼 줄 아신다. 정비소라고 다 사고를 볼 줄 아시는 거 아닙니다. 정비랑 사고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근데 그 정비소 사장님이 되게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고 사고도 좀 잘 보시는 분이면 좀 사고도 봐주세요 해서 내 차가 어디가 수리가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앞펜다가 단순 교환이 있다든지 뒷펜다 사고가 있다든지 필러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걸 좀 봐서
그래서 내 차의 상태, 컨디션, 사고 유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딜러가 왔을 때 고객님 이거는 얼마 정도 감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차 컨디션을 전혀 모르면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내 차 상태를 내가 어디가 좀 수리가 필요하고 어디가 좀 사고가 있고를 알면 이 사람이 오일팬에 누유가 있네요. 이거 수리비가 대략 뭐 50만 원 들어가니까 50만 원 감가할게요 하는데 그거 제가 여기 알아봤는데 수리비 30만 원 정도 두 개에서 든다고 하던데 아니면 제가 수리해서 드릴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딜러니까 저보다 싸게 수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3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든다고 들었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감가는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은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탈 때도 알면 좋은데 탈 때도 몰라도 돼요. 근데 탈기 직전에 한번 체크 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든 팔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뒤탈이 안 생겨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살 때든 팔 때든 조금만 신경 쓰신다고 하시면 차 사고 팔 때 좋은 거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사기 당하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전화도 좀 다른 데서 샀는데 당했어요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사셔도 됩니다. 다른 데 파셔도 되고 근데 다만 좀 알고 사고 알고 팔고 무조건 믿고 하지 말고 차만 믿고 내가 보는 눈을 조금만 키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은 뭘 것 같아요? 중고차는 차나두. 감사합니다.